제가 수행 시작하면서부터 최근까지도 이해하기 가장 힘들었던 게 자해였었거든요. 뭐 좋아하지도 싫어하지도 않는 마음으로 뭔가 무량한 자해를, 위아래가 없는 자해를 행한다는 그 말이 이해가 가지도 않고, 사실 평생을 좋아하고 싫어하는 그 두 가지로만 살아왔어서, 뭐 좋아하고 싫어하고 뭐 무관심 이렇게 있을 수야 있지만, 무관심은 제가 좋아할 만한 형색이나 소리 같은 것도 없고 싫어할 만한 형색이나 소리 같은 것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무관심했던 거지, 그게 제가 지혜로서 평온한 마음을 가지고 그랬던 건, 대상을 바라봤던 건 아니었었거든요. 그래서 좋아하는 사람한테만 잘해주는 게 당연하고, 싫어하는 사람한테는 약간의 적의를 가지고 대하는 게 저한테는 너무 당연한 삶이었어서, 그런 마음으로 자해를 이해한다는 게 좀 많이 어렵더라고요. 근데 그러던 중에 이제 예전에 이제 한 스님께서 그래도 한번 안 해봐서 그렇다, 한번 해봐라, 이렇게 한 말씀을 해주신 적이 있는데, 그때 아차 싶더라고요. 마치 이때까지 뭐 예를 들어서 맛 좋은 과일을 누가 두고 먹어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근데 잠시만요, 이게 생긴 걸 보니까 이 색깔과 이 색깔이 약간 독성이 조금 있어 보이고요 하면서 막 분별하느라고 입에도 대보지 않는 뭐 그런 수준의 분별만 계속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나서는 그 다음부터 뭐 직장에 좀 싫어하는 사람, 제가 좋아하지 않는 성향을 가진 사람, 뭐 이런 사람들한테 조금씩 저 사람도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과 저 사람도 편안하기를 바라는 마음들을 내니까, 그때부터 일상 회사 출근하면서부터 퇴근까지 잔잔하게 계속 지속되던 화들이 정말 빨리 사라지면서 마음이 되게 편안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효과가 바로 나타나더라고요. 근데 이게 대상에 대한 화가 또 사라지다 보니까 이 화 없이 또 대상을 관찰해보게 되고, 또 화 없는 제 마음을 또 관찰해보게 되면서 대상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거에 대한 이해도 한 번 더 깊어지게 되고, 그리고 제가 어떤 대상과 접촉했을 때 어떤 작용 같은 것들, 오온의 작용도 이해해보게 되다 보니까 나중엔 그 사람도 예전에 한번 말씀 주셨던 것처럼 조건으로만 대상을 이해하게 되더라고요. 저한테만 적용했었던 무아의 지혜도 다른 사람한테도 적용을 그때서야 처음으로 해보게 되더라고요. 누구나 다 제 마음대로 해보고 싶을 때가 있지만, 사실 법을 만나지 않고서야 무아에 대한 진리를 알 수도 없는 거고, 저 사람도 이렇게도 해보고 싶고 저렇게도 잘해보고 싶었는데 그 조건이 성숙되지 못해서 지금 저런 작용이 일어나는 것일 뿐이지, 그 작용에 대해서 좋고 싫고의 마음을 내는 거는 온전히 내 문제구나라는 생각을 그제서야 하게 되면서, 예전처럼 좋아하는 사람한테 탐욕으로 했던 이기적인 어떤 뭐 사랑의 행위, 배려의 행위 이런 것보다는 그 사람의 조건에 따른 좀 행동을 조금씩 조심스럽게 해보게 되더라고요. 화 없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스님께서 말씀 주셨던 조건에 대한 지혜를 통해서 자해가 개발된다는 게 이런 프로세스로 한번 이해를 해봐도 되는지 여쭤보고 싶었어요. 예, 그거는 보통 이제 보면은 그 사람들이 이제 무관심한 거 이걸 평오이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그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 자애라고 하는 거의 본질은 화를 안 내는 거거든요. 자애심이라고 하는 거는 화가 없는 마음, 화가 없으면 우리가 대상에 대해서 좀 우호적이 되고, 그 대상에 대해서 싫은 말보다는 좀 그래도 좀 객관적으로 이래 말을 하게 될 거고, 따뜻하게 말을 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거 보세요. 불교적으로 보면 화가 없다는 말은 탐욕이 없다는 말도 됩니다. 탐욕이 있거나 화가 있으면 그거는 사실 탐욕이 있으면 화가 이제 탐욕이나 화라는 건 서로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상호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탐욕이나 화가 있는 마음은 선한 마음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보통 화가 없으면 탐욕도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대상을 볼 때 거기에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마음 없이 이제
한 걸음 이래 떨어져서 평온한 마음 있잖아요. 평온한 마음. 그러니까 대상에 대해서 달라붙지도 않고 싫어하지도 않으면서 그 대상에 필요한 것들을 해주는 거. 이건 어찌 보면 약간의 통찰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대상에 대해서 화를 내지 않으면서 그 상대가 정말 필요하거나 좋은 거 이런 걸 판단을 통해서 하는 행위니까. 근데 보통 무관심으로 인한 평온, 무관심을 평온이라고 생각하기도 쉬운데 이건 내가 남들한테 관여하기 싫고 내가 괜히 개입되기 싫어가지고 아예 관심을 안 기울이는 그런 마음 상태. 이건 약간 욕망을 기반으로 한 거거든요. 이 무관심이라고 하는 거는. 그게 아니라 우리가 대상 자체에 대해서 어떤 좋아하거나 싫어하지도 않고 그냥 이게 대상을 정확히 통찰하고 아까 질문자가 이해했듯이 그 조건을 이해하면서 좋아하고 너무 달라붙지도 않고 너무 싫어하지도 않으면서 그 적절하게 행동하는 거. 이거는 이제 자애를 기반으로 한 행동이라고 할 수 있죠. 보통은 보면은 이제 그런 이해 없이 하게 되면은 그렇게 한 걸음 떨어져서 그 객관적으로 그 상황을 판단하거나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런 자애의 마음이 있으면 그 대상에 대해서 이게 다 조건을 그 대상이 지금 하는 행동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조건을 이해하니까 일단 그 상황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해서 화를 안 내면서 대처하게 되잖아요. 이런 게 되게 중요한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건에 대한 이해가 자애심의 기본이 된다 하는 거는 아주 바른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 이번 계기 통해서 좀 스스로 인상 깊다고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도 제가 저에 대한 이해가 저를 이해하는, 제가 작용하는 방법들을 이해하게 된 순간에 다른 사람을 이해하게 되더라고요. 법으로서 저를 보게 된 순간부터. 그래서 내가 나를 작용으로 보게 되는 때가 와서야 내가 다른 사람을 다 작용으로 볼 수 있게 되는구나. 결국에는 내가 나를 이해하는 방법이 곧 타인을 이해하고 세상을 이해하는 방법이었구나라는 생각에 좀 앞으로도 좀 반면교사하면서 좀 다른 사람한테 일어나는 마음들을 통해서 나를 조금 비추어 봐야겠다라는 그런 다짐을 좀 더 한번 해보게 됐던 것 같아요. 네, 그것도 아주 좋은 방향입니다. 원래 또 결국은 이제 자기를 대하는 거나 남을 대하는 거나 이런 게 대부분 뭐 마음의 습관 같은 거잖아요. 우리가 평소에 어떤 상황을 받아들이는 습관 같은 게 작용하는 거라서 자기 자신을 잘 파악하면 자기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자기가 제일 잘 알 수 있거든요. 자기보다 잘 알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다른 사람은 추측하는 거지만 자기는 직접 자기 마음 상태를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면 인간의 마음이 움직이는 건 되게 비슷해요.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면 다른 사람도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는가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면 타인에 대한 이해도 더 잘 되고 깊어진다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감사합니다. 네.